파라과이, 조용한 마을, 미소 짓는 현지인들, 그리고 강가에 변치 않는 전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는 면이 있을까요? 외부인에게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면이요. 매력 아래에는 불평등, 부패, 그리고 잊혀진 투쟁으로 형성된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역사를 지닌 곳이 어떻게 남미에서 가장 간과된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함께 그 층을 벗겨내고 몇몇이 감히 드러내지 않는 비밀을 밝혀보세요. 이 여정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파라과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 나라지만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나라는 침묵과 생존으로 감싸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경이 그려지기 훨씬 전 과라니족이 이곳에서 번영하며 서구 세계에는 낯선 규범에 따라 살았습니다. 꿈과 영혼, 자연이 사람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던 곳이죠. 그들의 언어는 식민지 시대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공식 언어가 되어 문화적 저항에 드문 배제를 달았습니다. 19세기 파랑과이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카를로스 안토니오 로페스와 그의 아들 프란시스코 솔라노 로페스 아래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내륙 깊숙이 공장, 철도, 심지어 전함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비극을 만났습니다. 삼국 동맹 전쟁에서 파라과이는 거의 혼자 서 있었고 피로 대가를 치렀으며 남성 인구의 거의 70%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광기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들은 순교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외부인들은 파라과이가 한때 제국에 맞서 강철과 자부심으로 도전했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진실의 일부일 뿐입니다. 때로는 비전이 있는 리더십, 때로는 자의 눈이 멀어진 리더십이 이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싸움을 형성했습니다. 파라과이의 과거는 헤드라인에 쓰여지지 않고 잊혀진 독재의 속삭임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알프레도 스트레스너는 3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뿐만 아니라 조용한 지배의 상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지배는 강력하고 그의 네트워크는 충성스러웠으며 그의 정권은 두려움과 규율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독재 정권 중 하나를 수립했으며 소름 끼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라과이는 그의 감시 아래 나치 도망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외부 세계에는 평화처럼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권력이 그림자 속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복종하는 이들은 편안하게 살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사라졌습니다. 소수의 엘리트가 불을 쌓는 동안 나머지는 병원이 썩고 다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다 2899년 벽이 갈라졌습니다. 스트레스너는 무혈 쿠데타로 전복되었지만 민주주의는 또 다른 가면을 가져왔습니다.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고 새로운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라과이는 거의 10명의 대통령을 거쳐왔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스캔들로 얼룩졌습니다. 그러나 깊은 지하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이타이 푸뎀은 한때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브라질의 15%도 전력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가들은 조용한 기술 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정말 저주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장 어두운 유령들이 계속해서 대본을 쓸까요? 진실이 오랫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곳에서 정의는 어떤 모습일까요? 파라과이는 세계적인 헤드라인을 만들지 않지만 세계 경제에서 조용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내륙 남미 국가는 대량의 콩과 쇠고기를 수출하며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합니다. 이 상품들은 국경을 넘어 슈퍼마켓 선반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많은 파라과이 사람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성장의 이야기가 멀게 느껴집니다. 숫자는 좋아 보이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이야기는 다릅니다. 대규모 농업이 창출한 부는 대부분 소수의 엘리트의 손에 남아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의 농지를 소유하고 산업 농업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농민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압박을 받아 땅을 팔게 되며 때로는 그 가치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팔게 됩니다. 전체 커뮤니티가 전통 때문이 아니라 규모를 우선시하는 경제 때문에 그들의 삶의 방식을 천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빈곤율은 1990년대 후반의 45%에서 2022년까지 25%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전은 항상 농촌 지역에 닿지 않습니다. 많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깨끗한 물, 클리닉, 좋은 학교에 신뢰할 수 있는 접근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흙길을 따라 농촌으로 들어가면 대조가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산림 파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강은 오염을 한류로 운반하여 종종 가족들이 의존하는 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나라의 몇 가지 주요 수출품에 대한 의존은 시장 변동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글로벌 콩 가격이 하락하면 일자리에서 정부 예산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파라과이의 낮은 세금이 기업 운영과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모델이 공공의 손에서 중요한 자원을 빼앗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서 제외된 채로 한 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이는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가 명심해야 할 질문입니다. 이제 이 여정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짧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눈을 뜨게 하거나 가치 있다고 느끼셨다면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이 채널을 살리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시겠어요?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파라과이는 아름다운 강과 외딴 마을 이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 경제의 중심에는 호기심을 자아내는 세금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복잡한 세율로 씨름하는 동안 파라과이는 간단하게 유지합니다.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세가 고정된 10%입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세금 중 하나로 외국 투자자와 소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23년 8월에 취임한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이를 성장의 열쇠로 보고 이렇게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책 뒤에는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금 모델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많은 일반 파라과이인들은 더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이들은 종종 더 많은 세금을 내며 일상적인 상품에서도 부가가치세의 타격을 받습니다. 여기에 광범위한 비공식 경제와 지속적인 세금 회피가 더해져 병원, 학교, 농촌 인프라에 투자할 돈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국가 소득의 단 14%만이 세금에서 나오며 이는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2020년에 개인 소득세에 대한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 개혁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엘리트들은 정책 형성에 강력한 역할을 하며 큰 변화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파라과이가 콩과 몇 가지 수출품에 의존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을 더합니다. 그러나 숫자 이면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촌으로 들어가면 기본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전체 커뮤니티를 발견할 수 있으며 넓은 땅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유한 엘리트와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깊은 간극은 화면에서 좀처럼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관광객들은 결코 이 이야기를 듣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대조는 공정성과 기회 개념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형성합니다. 인구의 1.6%가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때 누가 진정으로 혜택을 받을까요? 그리고 뒤처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파라과이는 광활한 평야와 깊은 숲, 매혹적인 전통의 땅이지만 자연의 매력 아래에는 뚜렷한 불균형이 있습니다.
2018년 세계은행은 파라과이를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여기서 상위 20%의 인구는 국가의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 20%는 겨우 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와 클리닉, 주택과 일자리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라과이에서는 태어나는 곳이 종종 어떤 기회를 가질지를 결정합니다. 토지 소유에서 이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입니다. 20% 미만의 토지 소유자가 80% 이상의 농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농촌 가족, 특히 소규모 농민과 원주율 그룹은 일할 땅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알프레도 스트레스너의 긴 독재 시기에 악화되었습니다. 그의 통치 동안 수백만 에이커의 토지가 동맹자들에게 나누어져 많은 전통적인 토지 소유자와 원주율 사람들이 밀려났습니다. 과라니족과 다른 원주율 그룹에게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의 신성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농업기업은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전체 커뮤니티를 쫓아내고 세기를 이어온 연결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종종 힘든 싸움을 벌입니다. 과라니어가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지만 원주율 가정의 빈곤은 경제에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외진 학교는 종종 자금이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본 질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는 너무 멀거나 너무 비쌀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클리닉에 가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하거나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성장하고 새로운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동안 많은 마을은 여전히 깨끗한 물과 작동하는 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라과이인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구축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라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영혼을 잃지 않고 잊혀진 파라과이의 구석구석에 발전이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급속한 도시 성장이 이 신비로운 땅에서 일상생활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파라과이는 종종 자연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사람들로 보이지만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만 개 이상의 주택이 없거나 긴급한 수리가 필요합니다. 약 80만 개는 재건축이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200만 개는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 건설해야 합니다. 이러한 숫자 뒤에는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폭풍이나 홍수에 대한 안전이 없는 취약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순시온의 저지대 동네인 바냐도 수루와 같은 곳에서는 문제가 특히 심각합니다. 집은 나무, 고철 또는 플라스틱 시트로 지어져 있으며 홍수에 취약한 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기 동안 가족들은 종종 대피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놓치고 일자리는 중단되며 삶은 정지됩니다. 같은 패턴이 해마다 반복됩니다. 도시 외부에서는 인프라가 다른 종류의 고난을 가져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도로가 종종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이 도로는 진흙이 되어 학교, 시장 또는 의료 도움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수도에서는 교통체증과 낡은 도로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는 많은 지역에서 잦은 정전, 불안정한 물, 제한된 인터넷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과 인프라의 격차는 가족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깨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나쁜 도로는 학교나 시장에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한 지붕은 폭풍 속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인터넷은 농촌 학생들이 다른 이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회에서 단절되게 만듭니다. 부유한 동네와 바냐도 수루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 간의 대조는 뚜렷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의도 이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한 투자,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우선시할 준비가 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주택과 더 나은 도로는 단순히 편안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과 기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현실에 대한 이 깊은 통찰이 여러분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주택과 도로가 무너질지라도 한 가지 문제는 여전히 더 높이 떠오릅니다. 파라과이의 청년들이 공정한 교육 접근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파라과이에서 교실은 종종 꿈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그 꿈은 희망과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교육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제대로 된 책상도 교과서도 없는 창고에 불과하며 빗물을 막기도 힘든 건물입니다. 노력은 있었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의 대부분보다 학생 한 명당 적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밀한 학급과 훈련받지 않은 교사가 흔합니다. 카아구아주 출신의 헌신적인 교사 클라라를 보세요. 그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학교로 걸어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지만 월급은 음식과 임대료를 간신히 충당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농촌 파라과이의 많은 교사들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순시온과 같은 도시에서는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교실에 도달하기 위해 긴 거리를 걸어야 합니다. 일부 학교는 전기가 없고 다른 학교는 인터넷이나 수돗물이 없습니다. 빛이나 외부 세계와의 연결 없이 배우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파라과이에서 중등학교를 마치는 어린이는 겨우 63%입니다. 이는 지역 평균인 78%보다 훨씬 낮으며 외진 지역에서는 더 낮습니다. 도시와 농촌 교육 간의 격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밝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정부 프로그램이 교사 교육을 시작하고 농촌 학교에 디지털 도구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요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더 깊은 투자와 모든 어린이에게 교육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미래는 오늘날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읽기나 수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 그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아이들이 아프거나 노인이 클리닉이나 약이 없는 곳에서 돌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파라과이의 의료 시스템에서 조용한 위기를 탐구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종종 거리, 돈, 그리고 운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병원은 인구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병원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시설이 인력, 약품, 심지어 깨끗한 침대 시트가 만성적으로 부족합니다. 아순시온의 중앙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제한된 도구로 긴 줄을 관리합니다. 한 간호사는 이를 인내와 인내의 지속적인 시험으로 묘사했습니다. 도시 외부에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외진 지역에서는 클리닉이 드물고 일부는 전기가 없고 수돗물도 없으며 상주 직원도 없습니다. 임산부는 치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며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합니다. 간단한 감염이나 출산 합병증이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시 병원은 더 잘 갖춰져 있지만 항상 더 나은 인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유한 주민들은 현대 장비를 갖춘 사립 클리닉을 이용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공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그곳에서는 과밀로 인해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은 기본 약품을 개인 비용으로 구매해야 하거나 아예 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농촌 가족에게 의사 방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는 짧은 거리조차 멀게 만듭니다. 아픈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클리닉이 몇 시간 거리에 있고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스템의 이러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병원은 산소와 중환자실 침대가 부족해졌습니다. 의료 종사자들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파라과이 사람들은 강한 의지를 보여주며 식량 기부, 물품 전달, 이웃 돕기와 같은 활동을 조직했지만 이러한 회복력의 행위는 시스템 자체에서 부족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클리닉과 지역 보건센터는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동 진료 유닛과 원격 의료를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투자와 실제 계획 없이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의료는 당신이 사는 곳이나 얼마나 버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파라과이에서는 종종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강하지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강해야 할까요? 다음은 파라과이가 글로벌 팬데믹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강점과 가장 긴급한 필요를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은 파라과이의 고난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견뎌온 현실의 커튼을 젖혔습니다. 먼지 나는 마을과 강가의 바리오에서 가족들은 음식이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쌀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 투쟁 속에서 오래된 관습인 올라스 포플라레스, 즉 공동 냄비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이끄는 이 거리요리 행사는 생명줄이자 강한 조용한 연대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끓는 콩과 육하의 냄비 옆에서 낯선 이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문제들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규제되지 않은 도시 확장은 수천 명을 홍수에 취약한 지역인 바냐도 수르로 몰아넣었고 그곳에는 조각난 나무와 고철로 지어진 집들이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은 사치였습니다. 정의는 간헐적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도착했을 때 공공건강경고는 멀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좁은 흘길은 구급차가 아픈 사람에게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약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압박은 취약한 생계를 드러냈습니다. 공장 폐쇄와 일자리 상실은 많은 사람들을 비공식 부문으로 몰아넣었고 거리에서 물건을 팔거나 임시직을 하거나 무면허 운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 경제는 생존에 필수적이지만 이제 장기적인 회복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때 장인, 음악가, 음식 판매자에게 수입원이었던 문화축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폭풍이 지나갔지만 공기는 여전히 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라과이는 불균형을 해결해야 합니다. 정신이 풍부한 땅이 더 균형 잡힌 내일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이는 도시 계획자와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속삭여지는 질문입니다. 한편 파라과이의 내륙 위치는 오랫동안 밀수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연료에서부터 위조 상품까지 팬데믹 동안 밀수 경로는 빠르게 적응하여 국가의 통제를 넘어서는 평행 경제를 먹여 살렸습니다. 이 비밀 상업은 일부를 지탱하지만 국가의 안정성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개혁 노력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여행자에게 이들 이야기는 회복력, 독창성, 생존의 단면을 보여주며 종종 헤드라인에 의해 잊혀진 국가의 영혼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남미의 중심에서 내륙의 파라과이는 무역 경로와 그림자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위치한 이 조용한 나라는 법적 및 불법적 상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보이지 않는 동맥이 되었습니다. 전략적 위치가 상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부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숨겨진 지하 세계로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제 감시자와 지역 지도자들은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전자제품에서부터 마약 밀매, 무기 밀수에 이르기까지 파라과이의 느슨한 국경과 약한 단속은 이를 주요 통과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시리즈 DNA 오브 크라임은 이 세계를 깊이 탐구하며 그러한 거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드물게 보여줍니다. 드라마를 넘어서 실제로 사람들은 그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차로에 갇힌 가족들, 빠른 돈에 유혹당하는 청소년들, 불균형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기업들. 이를 방역하기 위해 정부는 블랙마켓 네트워크를 해체하기 위한 프로그램인 누에바 알리안자와 범죄에서 청소년을 멀리하기 위한 사회적 이니셔티브인 수마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연기처럼 제도 속에 스며들어 보이지 않지만 깊이 느껴집니다. 공무원들은 정책이 비전 부족이 아니라 고착된 이해관계의 저항으로 인해 자주 실패한다고 인정합니다. 이해관계는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정치에 파급 효과를 미치며 신뢰를 약화시키고 국제 파트너십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산티아고 페냐 대통령은 남미와 유럽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촉구하며 범죄에 증가하는 물결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보안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일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협력, 감시기술, 표적 단속이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것이 표면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외진 마을과 국경 마을에서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하 거래를 범죄가 아니라 생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밀수는 조용하고 위험한 문화적 흐름이 되었으며 좀처럼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외부인에게 파라과이는 전통, 필요, 법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는 다양한 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현대적 도전에 씨름하는 동안 농촌에서는 더 조용한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파라과이의 영혼을 정의했던 숲과 야생 동물들이 새로운 밭이 개간될 때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경에서의 그림자와 싸우면서 그들의 녹색 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파라과이의 분주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차코는 광활하고 태양에 구워진 최전선으로, 한때 속삭이는 숲으로 덮여 있었고 보이지 않는 생명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이 황야는 남미의 마지막 원시적 경계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600만 헥타르 이상의 숲이 사라졌고 불도저에 의해 콩 농장과 광활한 소 사육장을 위한 공간으로 개간되었습니다. 위성 사진은 이제 뚜렷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한때 깊은 초록이었던 곳은 이제 농지의 기하학적 상처로 새겨져 있습니다. 농업은 파라과이 경제를 먹여 살리고 먼 시장과의 무역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땅보다 더 깊습니다. 농약과 비료가 강으로 스며들고 토종 식물들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한때 땅과 조화를 이루며 살던 농촌 공동체는 변화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고대 숲과의 관계가 깊은 원주율 그룹인 아요로입니다. 그들의 신성한 사냥터와 약초 경로는 놀라운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발적 고립 상태에 있는 일부 아요로는 현대 도로가 그들의 외진 땅으로 깊이 파고들수록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차코의 야생 동물도 덜 위험하지 않습니다. 신비롭고 강력한 제규어는 그들의 영역을 잃고 있습니다. 한때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수호 영혼으로 여겨졌던 거대한 아르마딜로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숲의 주머니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산림 파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로 글로벌 생물 다양성과 지역 기후 조절에 대한 경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무의 손실은 수분 매개체를 방해하고 세대를 이어온 농부들이 신뢰했던 강수 패턴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는 깊습니다. 파라과이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녹색 심장을 잘라내야 할까요? 농촌 가족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익을 원합니다. 그러나 환경보호론자들은 변화가 없으면 피해가 곧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원주율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땅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균형에 뿌리를 둔 전통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무나 호랑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과 기억, 그리고 과거를 존중하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파라과이는 숲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파라과이의 경치와 조용한 마을 너머에는 여행 안내서에서 찾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보이기를 위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 살아온 과라니와 아요러 같은 원주율 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의 침범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고대 숲이 사라지고 사냥길이 울타리로 변했습니다. 외진 공동체에서는 깨끗한 물, 학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발전은 느리게 이루어지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라과이의 민주주의는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과거의 무게를 느낍니다. 수십 년간의 권위주의적 통치는 반대 의견을 침묵시켰습니다. 오늘날 그 시대의 메아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지 권리를 위해 행진하거나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종종 물리적 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평화로운 시위가 가스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대화가 아니라 경고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부는 부패에 대해 보도합니다. 다른 이들은 공공의 시야에서 숨겨진 마약 밀매나 토지 거래를 파헤칩니다. 몇몇은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드문 경우지만 협박이 폭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빛을 비추는 이들에게는 위험이 현실적이며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없이는 책임이 사라지고 침묵이 뿌리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과이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률 개혁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의 지역 지도자들은 화해와 원주율 관점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론 자유 옹호자들은 그 대가가 크더라도 그들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단순한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엄성에 관한 것입니다. 국가가 그들의 사람들, 농촌이든 도시이든 원주율이든 정착민이든 평등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빈곤 감소의 진전이 새로운 장의 시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간단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필드와 교실, 카메라 뒤에서 많은 파라과이인들이 이미 그것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파라과이는 조용히 국가 이야기를 일부 다시 썼습니다. 1919년에서 2022년 사이에 빈곤율은 45%에서 25%로 떨어졌고 극심한 빈곤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농업과 산업의 강력한 성과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동 중인 국가를 드러냅니다. 쇠고기, 콩, 곡물의 수출은 새로운 수입을 가져왔습니다. 낮은 세금은 외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발전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숫자 뒤에는 더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 파라과이 노동력의 약 3분의 2가 공식 경제 밖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리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계약 없이 농사를 짓거나 모토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금, 건강보험, 직업 안정성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많은 가족에게 한 번의 부상이나 실패한 수확은 재정적 파산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는 국내 총생산의 단 14%만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비율 중 하나입니다. 이는 학교, 병원, 공공안전을 위한 자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재에 대한 낮은 세금과 시민에 대한 낮은 지원이라는 이 거래는 파라과이의 딜레마를 정의합니다. 사업 리더들은 낮은 세금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지만 비평가들은 이것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진보적인 세금 개혁이나 비공식 노동에 대한 더 강한 규제와 같은 아이디어는 학문적 홀과 시민 포럼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균형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는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파라과이가 성공이 모든 배를 띄울 수 있는 미래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번영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뒤에 남겨둘까요? 대답은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내륙 국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파라과이의 다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형성하는 숨겨진 흐름을 밝혀내는 여정을 따라가세요.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 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